양쪽 도어 다 엔클로저 내부 카 오디오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카 오디오 프론트 도어, 이게 스피커 엔클로저죠. 프론트 도어의 스피커가 8인치 또는 6인치, 5인치 다양하게 장착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소리의 그 스피커 소리의 울림, 실제 악기 소리의 울림을 잘 표현하고자 소재를 일반적인 것보다 나무 소재를 사용한 겁니다. 그 위에 보이는 흰색, 밝은색은 오동나무로 한 겁니다. 오동나무가 전반적으로 그 무게가 가볍고 두들겨 보면 아주 맑은 소리가 납니다. 맑은 소리. 그래서 철판과 오동나무를 결합함으로 해서 철판과 오동나무의 이렇게 하나가 된 재료고 여기서 나는 소리를 울림을 재현하고자 그런 의도로 진행했고, 아랫단의 까만 부분은 스피커가 오른쪽 하단부에 장착되죠. 이너 패널에. 그러면 스피커가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스피커 에너지가 후면백에, 인클로즈 후면백에 닿이는 압력이 가해지고, 그 1차적으로 반사가 발생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는 스피커의 출력, 고강도 출력으로 좀 더 스피커의 탄탄함, 가도 특성, 그리고 이게 깨끗함, 베이스의 깨끗함, 이런 것을 좀 보조하기 위해서 단단한 나무로 했죠. 그 흑단입니다. 흑단. 그래서 시공한 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단의 모양입니다. 도어에 시공된 나머지 철판 부분도 철판의 재료가 인클로즈의 줄을 이루기 때문에 이 철판의 소리도 깔끔합니다. 대신에 둥둥거리거나 웅웅거리는 하우링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철판도 소리가 깨끗한 소리를 냅니다. 군더더기 없는 소리를 내죠. 그래서 철판의 재료도 많이 노출되어 있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음의 방진을 위한 어떤 작업은 이미 앞전에 소개했고, 지금은 나무 재료를 가지고 이 엔클로저의 전체적인 그 울림의 소리, 그 음색과 스피커의 음색을 하나로 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사운드로 이끌어낼 겁니다. 그러한 의도로 작업된 형태입니다. 완료한 겁니다. 뒷도어죠. 뒷도어는 앞도어하고 많이 다르죠. 좀 단순하게 한 겁니다. 뒷도어에는 많은 출력의 스피커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서브우퍼와 또 베이스 소리가 거의 안 나고 중점 약간 그러니까 바리톤, 하이 바리톤부터 해서 그 위로 쭉 날 겁니다. 그래서 인클로즈의 울림이 베이스 주파수에서 뜰림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그 악기의 그 톤, 그러니까 하이 바리톤 이상의 악기들의 그 울림의 그 톤, 음색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그 방진, 자재의 투입을 제어를 좀 한 거죠. 또 어떤 엔클로저 내부 구조를 우리가 원하는 소리로 또 튜닝을 할 때 어떤 소재를 응용하고 그럼으로 해서 어떤 소리로 변형이 될까,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본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앞도어는 오동나무와 흑단으로 했고, 요 뒷도어는 울림과 잎회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캐고 자르기 전에 두드리 봤을 때 그 소리 영상에 나올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리고 또 너무 무거운 거는 어떤 느낌이고 가벼운 나무는 어떤 느낌이고, 그리고 그 레진이 들어가는 이유, 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취약적인 부분을 인클로즈 기능에 또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들을 다 하나하나 또 없애는 방법, 그리고 작은 인클로저처럼 느끼지만 많은 구성물이 있고 복잡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개선하면서 도화 자체를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또 개선하고, 그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업을 행하는 그 시간보다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우디 장착의 어떤 내용에는 많이 없죠. 주로 설명이 많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앞전 영상을 못 보신 분은 내가 좋은 소리를 기대하고 좋은 소리를 한번 찾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매니아 중에서, 그리고 오디오 샵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오디오 샵 사장인데, 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인데, 돈을 떠나서 좋은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제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 오디오 매니아가 아니라도 성인이 됨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카 오디오 음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죠. 그런 분들도 카 오디오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 뭐 인터넷 보니까, 영상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내 손재주 좀 있으니까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한 개념이 아닌, 내가 정령 음악을 좋아하는, 내 심금을 진짜 울릴 수 있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그런 소리, 돈을 떠나서 한번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이 영상의 앞부분을 쭉 탐독해 보시면, 오디오를 달든 말든 안 달아도 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 많을 겁니다. 제가 좀 자주 접하는 나무들을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토막내서. 이것의 이제 소리의 어떤 그 특징, 나무가 어떤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 울려주는 소리의 특징, 그리고 나무의 강도, 또 응력,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무게, 밀도. 그래서 나무 소재를 가지고 주로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 인테리어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나무 소재를 또 악기로도 많이 만들죠.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다양한 나무를 정확 똑같은 부피로 잘라서 모양을 똑같이 해서 비교해 보겠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똥가리가 몇 개 보여서 이렇게 뭘 해볼 거냐면은 이 물에 한번 담가 볼 겁니다. 이게 가벼운 나무는 뜰 것이고 무거운 나무 깔아앉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의 나무는 다 물에 떠죠. 이게 이제 완전히 오래된 땡땡한 나무도 뿌리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물에 뜹니다. 그런데 요것이 제일 가벼운 나무입니다.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를 요게 물에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자작합판이죠. 자작합판. 요거는 우리 야외 계단으로 많이 쓰는, 계단재로 많이 쓰는 야외용입니다. 요것도 이제 멀바우라는, 이게 멀바우인지 잎인지 제가, 잎에, 잎에네요. 멀바우가 아닙니다. 요 잎입니다. 멀바우는 다음에, 멀바우를 갖고 보겠습니다, 지금. 예, 여기에 이제 멀바우입니다. 멀바우, 계단판으로 많이 쓰는 거죠. 멀바우는 이게, 수분에도 강하고, 아무튼 야무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뚜껑에 넣어죠. 가공대에서 넣는 집송, 판재로 넣습니다. 집송판. 집송판재는 뭐냐면, 이렇게 자그만하게 해서, 이 가공을 한 다음에 본드 연결을 해서 공장에서 이렇게 두만 나무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두께는 두꺼운데 이게 넓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를 제가 어떤 오디오 인클로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직속으로 썰인 모양을 제가 똥가리를 잘라왔습니다. 이렇게 애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끝이 야무죠. 근데 이것도 멀바우도 물에 담가 볼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나무, 우리가 많이 쓰는 자작합판, 그 다음에 멀바우, 목수들이 야외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울린하고 잎에 특수목에 들어가죠.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흑단입니다. 흑단. 이게 이제 흑단은 이제 좀 귀한 나무고 비싸고 제일 이제 무거운 나무라 그러죠. 이것도 잎에나 울린인데 또 아연나무라 그러죠. 무겁습니다. 물에 깔아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오동나무, 자작합판, 멀바우, 잎에 흑단, 요것을 물에 담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이게 확실히 그래도 이거 오동나무는 이렇게 던져도 푹 안 들어가고,
그래도 그 중에 뜨는 나무 중에서 멀바우는 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자작하판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작하판도 푹 들어갔다 올라오죠. 아무튼 눌렸을 때 오동나무가 확실히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럼 드러내고, 이게 잎에 울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몇 시간 해놔도 안 부풀어납니다. 우리 이제 태풍이나 장마 때 보면 큰 뭐 호숫가나 인데 보면 하루 쪽에 상류에서 이렇게 떠내려오는 큰 오래된 나무 뿌리 같은 것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떠가 있죠. 근데 굉장히 이제 물을 먹어서 단단하고 무겁죠.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나무들 중에서 이렇게 웬만하면 다 물에 뜹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그 나무 소재의 그 소리의 특징. 그러니까 물에 뜨는 나무를 가지고 만약에 기타를 만들었다, 알기 쉽게, 또는 첼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물에 깔아앉는 나무 중에 뭐 기타를 만들고 첼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물에 뜨는 나무들이 전반적으로 소리가 좀 밀도가 약하니까 가벼울 것이고, 물에 뜨는 나무 중에서도 오동나무가 더 가볍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날 것이고, 물에 깔아놓은 나무 중에서 이게 밀도가 센 쪽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것일수록 이렇게 좀 더 울림이 적죠. 딱딱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스피커 인클로저로 또는 악기로 만들었을 때 그 울림에 대한 효과는 부족하고, 그 스피커 인클로저나 악기의 그 소리를 내는 헨이나 줄 또는 스피커 콘지의 고유의 그 음색, 주파수 특징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도화에 얼마나 내 취향에 맞는 스타일로 얼마나 많이 시공을 하느냐, 철제 도화 쇠에다가 얼마나 많이 좋은 접착제로 완전하게 붙여서 쇠와 목재가 하나가 되게끔 잘 붙였을 때 붙이는 것만큼의 쇠 소리는 줄어들고 붙여주는 목재의 소리가 늘어나겠죠. 비율로 그렇게 이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게 한 번 더 해보면 모양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는 이렇게 땅바닥까지 파딱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렇게 해서 땅바닥에 바로 박치기 아닙니까?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나무의 특성이 이러한 것이 있다. 이전 동영상에 두들겼을 때 손가락으로 통통 손가락이든 어떤 뭐 북채든 뭐 스틱이든 어떤 스틱을 두드렸을 때, 근데 손가락이 가장 제가 이제 두드렸을 때 힘을 가하는 느낌이 똑같은 손가락 마디로 두드리기 때문에, 똑같은 스냅으로 똑같은 그 압력으로 두드리기 때문에 가장 어디 가서도 두드려 보면 되지 않습니까? 대문을 두드려 보든 뭐 플라스틱을 두드려 보든 두드려 볼 수 있으니까 그 습관을 들이면 그 두드리면 그 어떤 그 강도로 모든 소재들을 우리 소리를 그 소재들에 대한 고유 주파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스피커 콘지를 고를 때, 우리가 스피커를 살 때 콘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잡으면 손에 있는 어떤 그 기름기 그런 것 때문에 콘지의 표면이 오염되죠. 그래서 항상 요거 꿀밤 때릴 때 요 가지고 통통 때리면, 여기는 이제 피부가 그 유분기가 많이 없는 부분이라서 요 살짝 톡톡 두드려 보면 이런 소리를 내겠구나, 저런 소리를 내겠구나. 거기 1인치는 두드려 볼 수가 없지만 트위터 그 2인치 3인치부터 콘지가 있는 거는 살짝 두드려 보면 되고, 너무 작은 거는 이 손톱으로 톡톡, 손톱으로 톡톡톡톡톡톡 또는 사라락 손톱으로 사라락 가볍게 긁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울림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기타를 사러 갔다, 내가 그래 연습용 바이올린을 하나 사러 갔다, 그러면 그것도 바이올린도 뒷면, 앞면, 측면 뭐 여러 군데 통통통통 두드려 보면 되겠죠. 기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장 이제 앞쪽 표면, 뒤쪽 표면, 센터가 그 제대로 된 그 판단이겠죠, 소리가.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뭐 같은 금액에 이왕이면은 두들겨 보고 내가 원하는 소리 좀 묵직하냐 청명하냐 가벼운지 맑게 나느냐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장구를 사러 갔다. 악기 장구. 그럼 그것도 채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게 꿀밤 살짝 튕구듯이 이렇게 아주 깨끗한 손톱이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내나 이거로 해도 되고. 북을 사러 갔다. 징을 사러 갔다. 깽가리를 사러 갔다. 똑같습니다. 그럼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피커와 그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매칭, 스피커와 매칭. 악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해내 타격하는 어떤 물체 가지고 그 악기 모양하고 매칭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사물들을 음향 쪽에 스피커와 매칭 그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깝게 되면 투닝하기가 편하고 투닝을 좀 더 깊게 하면 할수록 묘미, 오묘함과 묘미 이게 들으면 자꾸 듣고 싶고 들어도 실정이 안 나고 또 듣고 싶고 비로소 우리 그 과정에 우리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그러한 스피커의 선택을 잘 선택할 때 고려해서 이렇게 선택하면 좀 더 후회 없는 안 되겠습니까? 이 양쪽 도어 다 엔클로저 내부 카 오디오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카 오디오 프론트 도어 이게 스피커 엔클로저죠. 프론트 도어의 스피커가 8인치 또는 6인치, 5인치 다양하게 장착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소리의 그 스피커 소리의 울림, 실제 악기 소리의 울림을 잘 표현하고자 소재를 일반적인 것보다 나무 소재를 사용한 겁니다. 그 위에 보이는 흰색, 밝은색은 오동나무로 한 겁니다. 오동나무가 전반적으로 그 무게가 가볍고 이 두들겨 보면 아주 맑은 소리가 납니다. 맑은 소리. 그래서 철판과 오동나무를 결합함으로 해서 철판과 오동나무의 이렇게 하나가 된 재료고 여기서 나는 소리를 울림을 재현하고자 그런 의도로 진행했고 아랫단의 까만 부분은 스피커가 오른쪽 하단부에 장착되죠. 이너 패널에. 그러면 스피커가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스피커 에너지가 후면백에 인클로즈 후면백에 닿이는 압력이 가해지고 그 1차적으로 반사가 발생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는 스피커의 출력, 고강도 출력으로 좀 더 스피커의 탄탄함, 가도 특성, 그리고 이게 깨끗함, 베이스의 깨끗함 이런 것을 좀 보조하기 위해서 단단한 나무로 했죠. 그 흑단입니다. 흑단. 그래서 시공한 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단의 모양입니다. 도화 철판이 고르지 못해서 흑단 나무를 토막토막 잘라서 시공한 겁니다. 그리고 도화에 시공된 나머지 철판 부분도 철판의 재료가 인클로즈의 줄을 이루기 때문에 이 철판의 소리도 깔끔합니다. 대신에 둥둥거리거나 웅웅거리는 하우링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철판도 소리가 깨끗한 소리를 냅니다. 군더더기 없는 소리를 내죠. 그래서 철판의 재료도 많이 노출되어 있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음의 방진을 위한 어떤 작업은 이미 앞전에 소개했고 지금은 나무 재료를 가지고 이 엔클로저의 전체적인 그 울림의 소리, 그 음색과 스피커의 음색을 하나로 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사운드로 이끌어낼 겁니다. 그러한 의도로 작업된 형태입니다.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요거는 시공하고 나서 한 이틀 밤을 잔 겁니다. 두드려 보겠습니다. 요쪽에 그리고 저쪽 조석은 하룻밤을 잔 겁니다. 시공 후에 하룻밤을 잔 거. 이것도 똑같은 이제 행태죠.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비슷한 한 95%가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것도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예, 약간 맑고 저쪽은 조금 이거보다는 덜 맑고 이건 좀 가볍고 저는 조금은 약간은 무거운 느낌. 그렇습니다. 이게 접착제가 이렇게 이제 건조되면 마르는 게 건조가 되면 접착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약간 접착은 액체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분이 다 말라지면 철판과 저 나무 소재가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깨끗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요래 해서 이제 이 나무 소재를 가지고 자동차 인클로저 도어의 방진, 방음, 그 소리의 질감을 변형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이제 완료한 겁니다. 뒷도어죠. 뒷도어는 앞도어하고 많이 다르죠. 좀 단순하게 한 겁니다. 뒷도어에는 많은 출력의 스피커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서브우퍼와 또 베이스 소리가 거의 안 나고 중점 약간 이게 바리톤, 하이 바리톤부터 해서 그 위로 쭉 날 겁니다. 그래서 인클로즈의 울림이 베이스 주파수에서 뜰림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그 악기의 그 톤, 그러니까 하이 바리톤 이상의 악기들의 그 울림의 그 톤, 음색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그 방진, 자재의 투입을 제어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형태가 되고 대신에 작업 기간이 짧고 재료비와 에너지 소비가 더 적으니까 금액은 싸겠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도어에는 울림과 입회를 가지고 이제 진행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스피커 쪽에 위쪽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클로저의 어떤 구조와 모양, 그리고 또 어떤 엔클로저 내부 구조를 우리가 원하는 소리로 또 튜닝을 할 때 어떤 소재를 응용하고 그럼으로 해서 어떤 소리로 변형이 될까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본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앞도어는 오동나무와 흑단으로 했고, 요 뒷도어는 울림과 잎회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캐고 자르기 전에 두드리 봤을 때 그 소리 영상에 나올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리고 또 너무 무거운 거는 어떤 느낌이고 가벼운 나무는 어떤 느낌이고, 그리고 그 레진이 더하는 이유, 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취약적인 부분을 인클로즈 기능에 또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들을 다 하나하나 또 없애는 방법, 그리고 이 작은 인클로저처럼 느끼지만 많은 구성물이 있고 복잡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개선하면서 도어 자체를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또 개선하고, 그리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업을 행하는 그 시간보다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이번 그 스포티지 페리의 그 가우디 장착의 어떤 내용에는 많이 없죠. 주로 설명이 많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앞전 영상을 못 보신 분은 내가 좋은 소리를 기대하고 좋은 소리를 한번 찾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매니아 중에서, 그리고 오디오 샵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오디오 샵 사장인데 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인데 돈을 떠나서 좋은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제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 오디오 매니아가 아니라도
성인이 됨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카 오디오 음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죠. 그런 분들도 카 오디오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 뭐 인터넷 보니까 영상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내 손재주 좀 있으니까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한 개념이 아닌 내가 정령 음악을 좋아하는 내 심금을 진짜 울릴 수 있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그런 소리 돈을 떠나서 한번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이 영상의 앞부분을 쭉 탐독해 보시면 오디오를 달든 말든 안 달아도 됩니다.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케이블 작업이죠. 도어로 스피커 선을 또 유입해야 되고 배터리 그 본네트 쪽에 배터리 선을 트렁크 쪽으로 엠파워 앰프 쪽으로 이제 유입해야 되고 앞쪽에 또 그 파일을 읽어내는 DAP 신호를 뒤쪽으로 해서 또 디렉터도 앞쪽에 또 적당한 공간에 달고 이런 작업.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오디오 옵션이 없는 차량이죠. 레프트 라이트 그냥 풀 레인지 소리가 납니다. 그 선을 찾아서 또 DSP 앰프 하이 인풋으로 또 입력하고 그런 이제 기계적인 이제 작업을 또 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작업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제가 좀 자주 접하는 나무들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토막 내서 이것의 이제 소리의 어떤 그 특징, 나무가 어떤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 울려주는 소리의 특징, 그리고 나무의 강도, 또 응력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무게, 밀도. 그래서 나무 소재를 가지고 주로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 인테리어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나무 소재를 또 악기로도 많이 만들죠.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다양한 나무를 정확 똑같은 부피로 잘라서 모양을 똑같이 해서 비교해 보겠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똥가리가 몇 개 보여서 이렇게 뭘 해볼 거냐면은 이 물에 한번 담가 볼 겁니다. 이게 가벼운 나무는 뜰 것이고 무거운 나무 깔아앉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의 나무는 다 물에 떠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오래된 땡땡한 나무도 뿌리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물에 뜹니다. 그런데 요것이 제일 가벼운 나무입니다.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를 요게 물에 한번 넣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자작합판이죠. 자작합판. 요거는 우리 야외 계단으로 많이 쓰는 계단재로 많이 쓰는 야외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멀바우라는 이게 멀바우인지 이패인지 제가 이패네요. 멀바우가 아닙니다. 요 이패입니다. 멀바우는 다음에 멀바우를 갖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멀바우입니다. 멀바우 계단판으로 많이 쓰는 거죠. 멀바우는 이게 수분에도 강하고 아무튼 야무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껍게 넣어죠. 가공대에서 놓는 집송 판재로 놓습니다. 집송판. 집송판재는 뭐냐면 이렇게 자그마하게 해서 이 가공을 한 다음에 본드 연결을 해서 공장에서 이렇게 두툼한 나무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제 두께는 두꺼운데 이렇게 넓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를 제가 어떤 그 오디오 인클로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직속으로 썰인 모양을 제가 동가리를 잘라왔습니다. 이렇게 애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끝이 야무죠. 근데 이것도 그 멀바우도 물에 담가 볼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나무 우리가 많이 쓰는 자작합판, 그다음에 멀바우, 목수들이 야외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울린하고 잎에 특수목에 들어가죠.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흑단입니다. 흑단. 이게 이제 흑단은 이제 좀 귀한 나무고 비싸고 제일 이제 무거운 나무라 그러죠. 이것도 잎에나 울린인데 또 아연나무라 그러죠. 무겁습니다. 물에 깔아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오동나무, 자작합판, 멀바우, 잎에 흑단 요것을 물에 담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오동나무를 물에 담그면 뜨는지 안 뜨는지 보겠습니다. 동동동 떠죠. 오동나무는 굉장히 이제 가벼운 나무죠. 그리고 가볍지만은 이게 강도가 셉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이 갈라지는 현상, 다른 원목에 비해서 원목이죠. 가공되지 않는 원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작합판 우리 오디오에 많이 쓰죠. 요 인테리어 할 때도 많이 쓰고 뭐 만들 때 책상 만들 때 의자 만들 때 자작합판을 많이 씁니다. 야무입니다. 담가 보겠습니다. 동동동동 떠죠. 그러나 이 오동나무보다 자작합판이 몇 배 무겁습니다. 몇 배. 그 다음에 야외 계단재 이 갈색으로 보이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뭐 나무 문 출입문에 또 문털로도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요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명 아연나무, 야무다고 해서 아연나무라고 합니다. 쇠만큼 야무다 해서 아연나무로 별명이 붙어 있는 잎에 또는 울린입니다.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예, 깔아앉았습니다. 기포가 옆에 붙어 있어도 깔아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흑단은 좀 귀중한 나무입니다. 특수목 중에서도 좀 귀중한 나무죠. 흑단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버리죠. 바로 퐁당 빠지지 않습니까? 흑단과 울린 잎에는 깔아앉았죠. 근데 요거 멀바우도 뜨죠. 요게 이제 자작합판이죠. 이게 가벼운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구조, 밀도가 내는 소리. 그럼 무거운 나무 밀도가 응집돼서 내는 소리 다 다르죠. 오동나무는 꼭 이제 배를 만들 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느낌이 꼭 이제 배를 만들면 참 좋겠다. 요거로 큰 나무로 갖고 연결해서 나라이처럼 만들어 갖고 내과에 배를 띄워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상식과 뭐 평생 손에 잡아보지 못할 나무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항상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나무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수명을 갖고 있고 그렇구나 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나무로 되어 있는 소재를 주변에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도 그렇고 그래서 스피커 엔클로저가 특히 그렇죠. 그러고 뭐 집에 같으면 홈오디오 뭐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 거치대 그리고 뭐 인테리어 소품용이 다 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대한 궁금증을 살짝 저도 이렇게 물에 이렇게 통통 담가 보는 것을 실험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해본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 이 물에 담가놔도 또 얼마나 불어나지 않는가, 수분에 얼마나 강한가. 물에 깔아놓는다는 것은 수분이 강하다는 뜻이고 왜 밀도가 세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둥둥 떠는 거는 수분이 약하면 불어나겠죠. 퉁퉁. MDF는 퉁퉁퉁퉁 불어나겠죠. 그런데 요 나무를 몇 시간 동안 놔둬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비춰 보이도록 하고. 여러 시간, 몇 시간 이렇게 담가놔도 뭐 별 변화는 없습니다. 약간의 기포가 옆에 좀 붙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살짝 뭉떼 보면 기포는 이제 왜 있느냐 하면 이 나무 세 개는 이제 이게 확실히 그래도 이거 오동나무는 이렇게 던져도 푹 안 들어가고 그래도 그 중에 뜨는 나무 중에서 멀바우는 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자작합판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작합판도 푹 들어갔다 올라오죠. 아무튼 눌렸을 때 오동나무가 확실히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럼 드러내고 이게 잎에 울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몇 시간 해놔도 안 부풀어납니다. 우리 이제 태풍이나 장마 때 보면 큰 뭐 호숫가나 이런데 보면 하루 쪽에 상류에서 이렇게 떠내려오는 큰 오래된 나무 뿌리 같은 것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떠가 있죠. 근데 굉장히 물을 먹어서 단단하고 무겁죠.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나무들 중에서 이렇게 웬만하면 다 물에 뜹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그 나무 소재의 그 소리의 특징. 그러니까 물에 뜨는 나무를 가지고 만약에 기타를 만들었다, 알기 쉽게, 또는 첼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물에 깔아앉는 나무 중에 뭐 기타를 만들고 첼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물에 뜨는 나무들이 전반적으로 소리가 좀 밀도가 약하니까 가벼울 것이고, 물에 뜨는 나무 중에서도 오동나무가 더 가볍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날 것이고, 물에 깔아놓은 나무 중에서 이게 밀도가 센 쪽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것일수록 이렇게 좀 더 울림이 적죠. 딱딱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스피커 인클로저로 또는 악기로 만들었을 때 그 울림에 대한 효과는 부족하고, 그 스피커 인클로저나 악기의 그 소리를 내는 헨이나 줄 또는 스피커 콘지의 고유의 그 음색, 주파수 특징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도화에 얼마나 내 취향에 맞는 스타일로 얼마나 많이 시공을 하느냐, 철제 도화 쇠에다가 얼마나 많이 좋은 접착제로 완전하게 붙여서 쇠와 목재가 하나가 되게끔 잘 붙였을 때 붙이는 것만큼의 쇠 소리는 줄어들고 붙여주는 목재의 소리가 늘어나겠죠. 비율로 그렇게 이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게 한 번 더 해보면 모양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거는 이렇게 땅바닥까지 파딱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렇게 해서 땅바닥에 바로 박치기 아닙니까?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나무의 특성이 이러한 것이 있다. 그 이전 동영상에 두들겼을 때 손가락으로 통통 두들, 손가락이든 어떤 뭐 북채든 뭐 스틱이든 어떤 스틱을 두드렸을 때, 근데 손가락이 가장 제가 이제 두드렸을 때 힘을 가하는 느낌이 똑같은 손가락 마디로 두드리기 때문에, 똑같은 스냅으로 똑같은 그 압력으로 두드리기 때문에 가장 어디 가서도 두드려 보면 되지 않습니까? 대문을 두드려 보든 뭐 플라스틱을 두드려 보든 두드려 볼 수 있으니까 그 습관을 들이면 그 두드리면 그 어떤 그 강도로 모든 소재들을, 우리 소리를 그 소재들에 대한 고유 주파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스피커 콘지를 고를 때, 우리가 스피커를 살 때 콘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잡으면 손에 있는 어떤 그 기름기 그런 것 때문에 콘지의 표면이 오염되죠. 그래서 항상 요거 꿀밤 때릴 때 요 가지고 통통 때리면, 여기는 이제 피부가 그 유분기가 많이 없는 부분이라서 요 살짝 톡톡 두드려 보면 이런 소리를 내겠구나, 저런 소리를 내겠구나. 거기 1인치는 두드려 볼 수가 없지만 트위터 그 2인치, 3인치부터 콘지가 있는 거는 살짝 두드려 보면 되고, 너무 작은 거는 이 손톱으로 톡톡, 손톱으로 톡톡톡톡톡톡 또는 사라락 손톱으로 사라락 가볍게 긁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울림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기타를 사러 갔다, 내가 그래 연습용 바이올린을 하나 사러 갔다, 그러면 그것도 바이올린도 뒷면, 앞면, 측면 뭐 여러 군데 통통통통 두드려 보면 되겠죠. 기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장 이제 앞쪽 표면, 뒤쪽 표면, 센터가 그 제대로 된 그 판단이겠죠, 소리가. 그러면서 뭐 같은 금액에 이왕이면은 두들겨 보고 내가 원하는 소리, 좀 묵직하냐, 청명하냐, 가벼운지 맑게 나느냐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장구를 사러 갔다, 악기 장구. 그럼 그것도 채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게 꿀밤 살짝 튕구듯이 이렇게 아주 깨끗한 손톱이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내나 이거로 해도 되고. 북을 사러 갔다, 징을 사러 갔다, 깽가리를 사러 갔다, 똑같습니다. 그럼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피커와 그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매칭, 스피커와 매칭. 악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해내 탁에 가는 어떤 물체 가지고 그 악기 모양하고 매칭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사물들을 음향 쪽에
스피커와 매칭, 그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깝게 되면 투닝하기가 편하고, 투닝을 좀 더 깊게 하면 할수록 묘미, 오묘함과 묘미, 이게 들으면 자꾸 듣고 싶고, 들어도 실정이 안 나고, 또 듣고 싶고, 비로소 우리 그 과정에 우리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을 썼는데 뭐 그런 것도 판단 안 하고, 뭐 샵 사장이 뭐 건장하는 거, 뭐 그래 주소, 어느 정도 깊게 심오한 느낌을 살짝 받을 생각이 없고, 그냥 뭐 지금보다 조금만 좋으면 돼 이러면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뭐 건장하는 거, 저게 돈 주면 너무 싸구리는 뭐 안 팔 거니까 바가지 썼든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그냥 요 정도면 됐다, 내가 달면 되는데, 좀 더 내가 과거에 음악 취미 생활을 좀 했거나 악기를 좀 달았거나, 그러고 뭐 학창 시절에 또는 뭐 사회에 나와서 동호회에서 내가 뭐 싱어를 하고 있다든가, 기타를 연주한다든가, 드럼, 기타 베이스, 올겐을 연주한다든가, 또 뭐 피아노 뭐 교수소를 한다든가, 악기 교수소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사회에서. 그런 분들 수준이라면 그냥 그 단돈 100만 원을 쓰더라도 그러한 스피커의 선택을 잘 선택할 때 고려해서 이렇게 선택하면 좀 더 후회 없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영상에서 악기 고유 주파수의 특징을 어느 정도 판가름 해보는 방법을 한번 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